아, 영상을 찍는데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끼워놓고 이제 그 스마트폰을 좀 제 화면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장비 같은 게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없는데 어 나중에 생기면 다시 얼굴을 찍으면 되겠네요. 아무튼 지금 최근에 이제 좌파 쪽에서 조국 후보 관련돼서 이제 반격 비슷한 걸로 음 나경원 후보 아들 뭐 이런 걸 막 꺼내는 것 같아요. 꺼내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예전에도 저도 그 생각하는 거긴 해요. 조국을 제가 짜증나 하긴 하는데 조국 대표의 그런 행동들이나 말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기분 좋지는 않아요.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은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거. 자한당이 조국보다 심할까 덜할까. 조국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시겠죠? 그분보다 자한당이 심할까 안 심할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자한당이 한 20배는 더 했을까? 이미 수십 년도 전에 수십 년까지는 아니고 십몇 년도 전인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쯤 시기에 그 유시민 전 장관이 지금 작가님이죠.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그 불법 선거 자금이 자유한국당의 8분의 1 수준인 게 그렇게 기쁘냐. 이게 현실인 거죠, 이런 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긴 해요. 문제가 있었던 거긴 한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그나마 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는 또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비리에 관해서는 그래서 조국이 정말로 막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미묘해요, 근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제 바보처럼 자기가 안 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돼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한 거다라는 방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부산에 선거를 나가가지고 떨어지고를 반복했던 사람이죠. 우직하게. 조국 지금 조국 법무장관은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엘리트로서 이제 자기 편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근데 음 조국 후보가 뭐 엄청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 해도 최소한 그건 있다. 뭐냐. 자유한국당한테 비리나 뭐, 뭐랄까, 사회 기득권으로서 자기들이 누려온 거? 그리고 뭐 부정부와 비리?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거 한해서 자유한국당이 사실 누구를 욕할 그 입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 시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거죠. 니들이 누구를 깔 그게 되니?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은 그 정도를 옛날 옛적에 뛰어넘으셨죠. 해도 너무한다 수준까지 몇 번이고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도 인정하는 보수 우파 유튜버 중에서 가장 좀 중도 우파스럽고 가장 좀 합리적이고 어쩔 땐 이분 우파 맞나 싶은 캡틴 TV 그분이 스스로 우파를 깔 때도 이제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 적골 하고 있는데 누가 우파를 찍어주고 싶겠냐 우파스럽지도 않고 응? 이럴 바에야 뭐 더불어민주당보다 니들이 얼마나 낫냐 이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우파다 사이비 우파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버리니 좀 사이비스럽긴 하죠. 왜냐면 정책이 우파스럽지 않은데 아니 비리 어쩌고 이런 건 뭐 둘째로 치고서라도 우리는 우파니까 우파스러운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표현한 게 이제 짜장면이 있고 그 짜장면에 짭이 있는데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다른 상품으로 승부해야 되는 판이 있고 같은 상품에서 이제 대결해야 되는 판이 있는데 좌파 우파는 아무리 생각해도 같은 상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으로 대결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파가 지금
가격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정책은 종목인 거고 가격은 이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정치가들한테 기대하는 것 중에 어차피 너놈도 똑같지만은 그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걸 가격으로 보는 거죠. 도덕성 같은 거를. 그래서 아예 상품이 똑같을 경우에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한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그 밀고 있는 뭐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김성태 원내의원이 그런 말 하셨었죠. 뭐 애 낳으면 1억 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우파니?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랬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완전히 같은 종목으로 밀어버리고 있는 거야. 완전히 같은 종목으로 밀어버리는데 가격이 비슷해. 즉 도덕성 같은 부분에서 별 차이가 안 느껴져. 그러면은 원조를 그냥 선택한다고. 너무 당연한 자연의 이치죠. 우파 유튜버가 그런 식으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젠다니 뭐 정치적인 뭐니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힘이 없다? 우파에 힘이 없다. 우파가 자기들이 뭘 원하고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파가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파의 지금 현재 우파의 문제는 뭐 부정표 비리 이것도 문제긴 한데 그 이상의 문제는 뭐냐면요. 솔직히 말해서 정도의 차이만 있지 좌파도 절대 비리에서 그렇게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런데도 밀리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들의 핵심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감각을 못 받잡고 있는 거야. 이게 마케팅이랑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 유튜버들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마케팅 하면 생각나는 사람. 저는 마케팅 하면은 최근에 가장 강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들 중에 보면은 나는 제품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뤄내 나가고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광고 같은 데에서 잘된 광고로 나이키의 예를 들었는데 나이키는 절대 자기들 그 상품의 성능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이키는 보통 이제 이미지 구축에 굉장히 힘을 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인 거죠. 이미지하고 자기들의 핵심 가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 이게 미국 같은 데에서 이제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최근엔 아니지만 최근엔 많이 무너졌지만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티브 잡스 살아있었을 때 가장 추구하는 것들이었죠. 우리의 핵심 가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감성을 더한다. 이런 것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은 얘들이 망한 이유가 확실히 보이죠. 핵심 가치가 없어요. 그래 사실 정당 기준에서 제품이라고 한다면 제품의 성능이라고 한다면 능력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죠. 제품 성능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감성을 파는데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이미지가 좋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핵심 가치를 좌파 쪽 거를 계속해서 땡겨오고 있는 듯한 예를 들어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진짜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린 페미니즘 지지한다. 왜 지금 자유한국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페미니즘이 한때 막 더불어민주당 비판하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일정 그 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때 같이 페미코인 탑승하는 거야. 그런 행동을 보고 있는데 정통 우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시던 분들이 콘크리트 말고 콘크리트는 아닌데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래도 우파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저는 뭐 우파나 좌파를 지금 응원하는 입장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하는 말인 거죠. 니들이 성공하고 싶으면은
이미지 마케팅 하세요. 열심히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핵심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능을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럴 것 같아. 사실 우파가 그 정도로 좀 잘하게 되면은 좌파도 긴장 빨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야. 더불어민주당이 좀 문제가 심각한 일들을 하고 있다.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일들을 할 때가 있죠. 그건 자유한국당이 병신이라서 그런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좀 또라이 같아.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또라이 같으니까요. 상대가 이거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결국 전쟁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상대 목만 안 칠 뿐이지.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는 건 누가 이기느냐? 맨날 말했지만요. 전 세계 역사에서 전쟁사를 보면은요. 진짜 합리적이고 엄청 전쟁을 잘하고 막 이런 애들이 이기는 경우 있긴 한데 되게 드물어요. 대부분은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둘 다 병신 같은데 덜 병신인 놈이 이겨요. 전쟁은 그래 왔어요. 항상. 그리고 또 그 덜 병신이다의 기준이 항상 그 능력 같은 걸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막 운도 있고 막 요소가 되게 이게 말이 돼 싶은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대전은 안 그렇지만 중세전은 정보가 워낙 이게 풀려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선거도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잘하고 더 훌륭한 놈이 이기는 게 아니야. 그나마 덜 병맛인 애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덜 병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